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용 디스플레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크용 내비게이션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폰이 핸들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시선 처리가 왔다 갔다 하고 눈의 초점도 폰과 전방으로 수시로 바뀌어서 안전한 라이딩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크 진동으로 핸드폰의 카메라 모듈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라이딩 중에 정차해서 사진 찍고 급하게 거치대에 거치하는 경우 카메라가 켜져서 카메라의 손떨림 방지 기능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리는 진동이 심해서 고장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처럼 거치대에 잠금을 깜빡하면 폰을 박살 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전 폰을 충전할 때만 잠시 폰 거치대에 거치합니다. 현재 로우라이더 ST에는 페어링에 태블릿을 부착해 내비로 쓰고 있어서 시선 처리도 편합니다. 근데 K1600B에는 아쉽게도 적당한 제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스크린 아래에 내비용 폰을 부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카퓨라이더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폰을 쓰기 때문에 이걸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한다면 시선 처리도 편하고 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제품을 제공받았지만 단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구매 링크와 할인 코드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퓨라이더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제품의 생산지는 중국이라 중국에서 배송되었지만 개발과 설계는 미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면 바이크와 자동차용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용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BMW용 제품은 GS 시리즈와 S1000XR 차종에는 이 차에 달려있는 전용 브라켓에 부착해서 원더휠과 연동해 조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1600B는 원더휠과 연동 가능한 전용 브라켓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원더휠과의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할리 전용 제품도 있는데 제품은 동일하고 라이저 쪽에 제품을 거치할 수 있도록 브라켓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제품이 있는데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가서 제품별 기능표를 보시면 특징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원하시는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큰 화면의 전후방 블랙박스, 리모컨 기능이 필요했고 원더휠 연동은 안 되기 때문에 알맞은 712D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 712D의 추가 특징으로는 전 제품 공통인 IP67 방수 기능과 화면에 세로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의외로 세로 방향으로 전환되는 디스플레이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전 내비를 세로 방향으로 길게 보는 것을 좋아해서 공간만 되었다면 아마 세로로 설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가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와 이상대처 사항도 잘 정리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제품의 부팅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자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상자를 개봉하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안에 구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의 후면에는 전원, 카메라, 리모컨 케이블이 달려 있습니다. 고정은 볼 마운트로 하고 다른 외부 버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후방 카메라, 볼 마운트 거치대, USB 전원 케이블, 핸들바에 거치할 수 있는 마운트, 64기가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이크에 거치는 기존의 폰 거치를 위해 사용하던 SP 커넥트 애드헤시브 2개를 연결해 거치했습니다. 보레드의 규격이 디스플레이 쪽이 좀 더 크지만 볼트를 좋으니 고정이 잘 되었습니다. 배선은 계기판 뒤편으로 빼서 안 보이게 했습니다. 참 측면에는 메모리 카드 슬롯과 펌웨어용 타입C 슬롯이 있습니다. 방수를 위해 나사로 커버를 고정합니다. 카메라와 전원 연결 작업은 커버도 뜯어야 하고 릴레이 작업도 해야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못해서 마산에 있는 GP모터스에서 작업했습니다. 전방 카메라는 라지에이터 쪽에, 후방 카메라는 번호판 등 위에 달았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봤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하고 폰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하니 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전원을 켜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자동 실행됩니다. 실제로 바이크 전원을 켜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메인 화면이 잠시 떴다가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리모컨의 맨 아래 홈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바뀝니다.
리모컨에 매니 버튼을 누르면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투어 때 뒤에 따라오는 멤버를 보거나 뒤에 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리모컨 중간 버튼은 사진 촬영 버튼입니다. 녹화 화면에 빨간 점이 있으면 녹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방도 볼 수 있지만 쓸 일은 없겠습니다. 설정으로 가보면 공통 섹션에서 밝기, 보조 버튼, 터치 모드, 세로 화면 전환 등이 있습니다. 터치 모드에서 빗물 모드를 선택하면 빗물에 의한 오터치를 줄인다고 합니다. 세로 화면 전환을 선택하면 재부팅해서 세로 화면으로 나옵니다. 바이크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세로도 좋겠습니다. 카메라 섹션에 가면 녹화 해상도, 반복 영상 저장 길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섹션에 가면 언어, 시간, 메모리, 펌웨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맨이 제일 왼쪽 버튼을 누르면 전후방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 들어가면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도 터치가 잘 작동합니다. 그래도 전 대부분 터치펜을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메인 화면으로 가려면 리모컨을 눌러도 되지만 화면에 가상 버튼을 눌러 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바이크를 타고 주행해봤습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첫 번째로 주간의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밝은지, 두 번째로 터치 및 동작이 빠른지, 세 번째로 폰과의 연결이 빠르고 끊김없이 안정적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낮 시간에도 화면이 밝게 잘 보였습니다. 후방도 리모컨으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밝게 나오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폰과 비교해보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된다는데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터치와 동작도 평이한 수준이었고 폰과의 끊김이 발생하지 않아서 밝기, 동작, 연결에서 모두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싶으면 메인 화면에서 동영상 재생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입니다. 영상을 다운받으려면 와이파이 비디오 화면으로 가서 거기에서 안내하는 어플을 다운받고 기기와 연결하면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디스플레이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카퓨라이드 712D는 내비와 블랙박스를 필요로 하는 라이더에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려 중이시라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